두 번째, 계획은. 그럼 그걸 뭐에 의해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또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만들고 얼마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를 뭐에 의해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해요?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얼마나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결정해요. 그러면 생산 요소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국가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에서는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공동생산, 합동, 협동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국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절되고 그리고 계획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계획된 대로 만들고 계획된 대로 배급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가 없냐면 경제적 유인이 없어요. 경제적 유인.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없어. 경제적 유인이 없어요. 경제적 유인이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없어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배급되다 보니까 형평성은 좋을 수 있죠. 자, 시장경제체제는 누가 결정합니까? 무엇을 만들고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 분배할 것인지를 어디에서? 시장에서 결정돼요. 시장에서는 사는 사람, 가게와 기업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가게와 기업. 그러면 가게와 기업이 모든 걸 결정해요. 얼마나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생산하고 그리고 누구에 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결정해요. 그 시장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만들고 팔고 이런 것들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인이 그런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모습은 뛰어나지만 우리가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격차론의 형평성은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게 되고 형평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자가 생기고 부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혼합은 뭐냐면 계획도 문제가 있고 시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의 계획을 또는 계획이 시장을 혼합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계획을 혼합한 거죠. 즉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혼합은 어쨌든 시장과 계획이 혼합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누가 이제 개입된다? 국가가 개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도 국가가 개입하긴 하지만 거의 시장 자체에 개입하진 않습니다. 규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순수한 시장은 그냥 국가는 야경국가. 국가는 치안에 힘쓰고 이 시장에서 잘못된 부정의가 있지만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간섭하면 안 돼. 그대로 놔둬야 돼. 부정의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가 개입하는데 여기는 부정의가 아니고 그 시장 자체의 조절, 그 시장 자체 만들고 생산하고 이런 데에 국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다든지 못 만들게 한다든지 또 더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이걸 이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개입하죠. 개입.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개입주의라고 그래요. 개입주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입주의.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 얘네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 부정의에 대해서만 개입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개입주의.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건 개입주의.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건 비개입주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경제체제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생산수단 소유에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생산수단을 국가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체제, 개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우리가 시장과 계획 경제체제를 우리가 이런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서 다른 시각에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 경제 체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를 뭘 하고 있어요?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좀 이제 이 시장의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혼합을 우리가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근간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자본주의.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경제에서 배우는 것은 다 이제 시장 경제 체제, 그다음에 거기에 좀 혼합 경제 체제까지 같이 배울 것이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과 시장 경제 체제를 같이 이제 함께 섞어서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보는 두 번째 자본주의 발달입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발달 과정 보면 우리가 뭐부터 발달하면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자본주의. 세 번째가 이제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자유주의. 이렇게 합니다. 자, 상업자본주의는 우리가 대략 시기로 하면 15세기, 16세기죠. 16세기. 이때는 뭐냐면 무역을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긴다기보단 무역이죠, 무역.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이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엔 자급자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럼 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의 시작이죠. 자본주의 발달.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무역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중상주의, 신항로개척 이런 것들이 있었죠. 콜럼버스도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 그 다음에 향신료, 뭐 향신료로 하면 그 당시에 뭐 후추, 그 다음에 육두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향신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후추의 무게와 금의 무게와 같았어요. 거래되는 금액 정도가 그만 후추가 비쌌습니다. 후추 무게가. 왜냐하면 그걸 가지러 가려면 뭐 어디로 가야 돼요? 배 타고 몇 달 동안 가야 되잖아. 몇 달 동안. 그 태풍만 나면 다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사막을 뚫고 갔다 와야 되죠. 그러다가 거기에 셀주크 투르크 뭐 이런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지금 IS 애들한테 걸리면 바로 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숨을 갖다 끼면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추의 무게와 뭐 금의 무게와 같았다. 그래서 뭐 파티 같은 거 하면 옛날에 돈 있는 사람은 고기나 아니면 닭 이에다가 후추를 엄청 뿌려서 구워버립니다. 겉에가 딱딱해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후추향이 깊게 배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후추를 이렇게 많이 뿌리는 줄 알아요? 가오자고. 나 이렇게 돈이 많다. 나 후추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나. 돈 많다. 자랑하려고. 일반 사람은 먹기가 힘들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민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주의는 이제 뭐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왜?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이제 공장제 기계 오고 산업혁명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민이란 것은 그 당시 시민이란 것은 우리가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상공업자 이런 사람들 시민의 지위가 향상했습니다. 시민.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많이 착취당하고 그랬었는데 귀족이나 왕에 의해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런 시민 계급이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들 뭘 강조하겠어요? 왕이나 귀족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가 발전합니다. 그 당시 대표 사람 누구예요? 이 자유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밀. 알죠? 밀 알아볼래요? 알죠? 공리주의.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가 됩니다. 애덤 스미스. 그래서 자유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많았어요. 18세기 이럴 때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쓴 책에는 이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고 하나는 뭐 도덕감정론 이런 책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국부론이라는 책보다는 도덕감정론이 훨씬 더 중요한 책이었지만 이제 경제에서는 도덕감정론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국부론만 봅니다. 그러면 이 애덤 스미스, 뭐 밀 똑같이 자유주의고 자유방임주의고 우리가 이 밀은 뭘 쓰냐면 자유론이라는 책을 써요. 자유론 책에. 그래서 이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에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애덤 스미스의 어떤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보면 스미스가 한 내용 중에 국부론이라는 책에 뭐냐면 이제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방임주의. 국가는 개입하면 안 되죠? 국가는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국가라 하면 소극적 국가 또는 뭐 작은 정부, 뭐 야경 국가 이런 말을 씁니다. 국가는 개입하면 안 돼. 최소한의 국가예요. 소극적이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장은 뭐라고 하냐?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시장은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시장은 뭐냐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을 만드는 그리고 그런 곳이 바로 시장이에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을 흥정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가격을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그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 시장 가격을 만들 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나요? 아니죠. 파는 사람은 손해를 봐요? 파는 사람은 손해하고 팔아요? 아니죠. 요즘은 시장이 없으니까 시장 가면 아니면 팔다 파는 사람 보면 이거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하죠.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하죠. 하나도 안 남는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남는 게 있겠지. 왜 남는 게 없는데 팔아. 남는 게 다 있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이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이 시장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왜? 국부론에서 보면 사람은 애덤 스미스는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이기적이죠? 이기적이. 여기서 한 명만 붙어야 돼요. 시험에 한 명만 붙어야 돼요. 본인이 붙을 거예요. 붙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잖아요. 당연히 이기적이지. 본인 일생활 마음에 하나도 없거든. 본인 어때? 한 명만 붙어야 돼. 나만 붙을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붙었으면 좋겠어? 그잖아. 다 이기적이야. 사람이 이기적이죠. 그리고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부론은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 각자가 부자가 되고 싶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하자 보면 우리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각자가 이익을 남기려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흥정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가만히 놔둬라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각자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도 부자가 된다. 개인이 부자가 되면. 얘는 단순한 논리예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합이 사회예요. 국가고. 그럼 개인의 이익의 합이 국가의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강조하게 되죠.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제 맡겨라. 우리가
잘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문구가 있잖아요. 제빵업자가, 빵 주인이, 빵가게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게 아니죠. 자신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빵을 만들다 보면 사람들도 좋은 거죠. 사람도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시장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 하다 보니까 국가의 개입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고 소극적 국가 또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게 됩니다. 시장에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세이라는 사람이 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물건이 어쨌든 이 당시에는 뭐 품종도 많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논리는 뭐예요? 만들어야 팔지.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 얘기예요. 만들어 놓으면.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도 있었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대표적인 이론이 뭐니? 백화점 이론이에요. 만들어 놓고 그걸 모아놓으면 더 잘 팔린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사러 갔다가 야채를 사기도 하고 신발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모아놓으면 더 잘 팔린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집적이야, 집적이. 그래서 백화점은 다 모아놓은 거죠. 쇼핑몰 다 모아놓은 거. 이거 사러 갔다가 생각해봐. 항상 뭘 사러 갔다가 그것만 사지 않을 때가 많잖아. 나는 라면만 사러 갔는데 괜히 커피도 사러 갔는데 과자도 사고 원펄스원이네. 애들이 병신 같은 거 다 알거든. 백화점이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원플러스네. 필요 없는데 또 사죠. 원플러스. 우리가 모아놓으면 산다. 팔린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다.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사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산업자본주의 시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강조하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패러다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졌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하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이 시장 실패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 다 배우는 거니까 그냥 적어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첫 번째 뭐냐면 환경오염, 그 다음에 외부 경제, 외부 효과, 공공재의 부족,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빈부격차,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빈부격차, 노동 문제, 시장 실패, 이런 것들이 3개, 그리고 그 외에도 시장 실패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빈부격차. 자, 이런 와중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대공황, 이 사이에 경제 대공황. 자, 어떤 사람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은행에 5%만 남고 95%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행에 5%만 남고 95%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우리나라 지금 은행이 많잖아요. 저축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남고 나머지 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IMF가 어마어마한 게 한 3분의 1이 망했어요. 은행이. 그 당시엔 평화은행, 조은행 망하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한은행급이에요. 다 제일은행, 아니면 하나은행, 은행 이런 급대, 평화은행, 그 다음에 조흥은행, 몇 개 망하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대부분 다 망했죠. 저축은행은 대부분 다 망했어요. 지금 있는 토마토 저축은행, OK 저축은행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금융회사 있는 건데 다 망하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공황은 5%만 남겨놓고 다 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침체가 됐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케인즈의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케인즈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게 돼요. 그럼 케인즈 이론이 뭐냐? 얘는 뭘 강조하는 사람이냐면 수요를 강조합니다. 얘는 만들면 팔려 라는 얘기지만 얘는 야, 잘 봐.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얘의 이론은 뭐냐면 만들면 팔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팔리지.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합니다. 그럼 공급이 돼야 생산을 하지. 사야 만들지. 그래서 얘가 이제 강조한 건 수요. 이 수요 중에서도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냥 수요는 내가 가격이 얼마면 몇 개를 사겠다 이런 의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수요는 뭐냐? 유효 수요입니다. 유효 수요. 유효 수요는 뭐냐?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수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면 살 거야. 바로 살 의지가 있는 수요예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 수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장의 불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개입해야 돼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합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 그래서 무슨 국가냐? 적극적인 국가. 또는 뭐 큰 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정부.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뭘 하냐면 이런 문제를 극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를 한다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뭐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공공재를 우리가 생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게 바로 대규모 토목사업이죠. 댐 만들고 한 것들. 그 당시에 만든 대표적인 댐이 뭔지 알아요? 여러 가지 댐 있죠. 뭐 테넨시강 유역 개발하면서 만든 댐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만든 대표적인 댐이 바로 콜로라도 강에 있는 후보댐이라는 게 있어요. 후보댐은 미국에 있는 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댐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예전에 샌 안드리안가? 드웨인 존슨이 나오는 영화 있어요. 지진 나가지고 막 댐 무너지고 하는. 그 댐도 후보댐이에요. 후보댐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도시가 휩쓸려가는데 그 댐도 후보댐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트랜스포머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다 어떤 댐 위에 변신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것도 후보댐입니다. 다 영화에 나오는 댐들은 후보댐. 왜 후보댐이냐? 뭐 제일 큰 댐은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 그러냐? 댐의 높이가 한 220m 됩니다. 220m. 댐의 높이가 220m. 강이 있으면 댐이 있잖아요. 높이가 220m. 길이는 한 400m 됩니다. 400m 길이. 그렇게 긴 거 아니죠? 길이가. 여기서 댐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댐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잖아. 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00m? 400 얼마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 두께가 제일 두꺼운 게 200m, 200m. 200m 하면 여기서 저 바늘땅 여기까지예요. 두께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시멘트가 얼마나 되냐? 미국 최서부에서 최동부까지 그냥 2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시멘트를 다 여기다 이제 갖다 분 거예요. 그래서 굳는 데만 누가 그랬어요? 50년 넘게 걸린 거라고. 50년 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시멘트는 아직도 지금 굳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붓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가죠. 왜 그러냐? 케인즈는 이런 말을 했거든. 국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국가 뭔가를. 차라리
항아리에다가 돈을 가득 넣은 다음에 땅에 그냥 묻어버려라. 묻어버려라. 그러면 나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묻어버려라. 이 얘기만 하고 경제학 교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주면 되지 왜 묻냐. 근데 그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케인즈는. 왜? 항아리에다가 돈을 가득 5만 원짜리 가득 넣으면 얼마 들어가냐면 한 5억 들어갈 거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10억 가까이. 그러면 가득 넣어가지고 묻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 30군데에다가 묻었대요. 뉴스에 발표했어요. 이제 항아리에다가 5만 원짜리 가득 넣어가지고 한 50군데 묻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 팔아 가죠. 그러면 그냥 가면 파지나 그게? 뭐 가지고 가야 돼? 뭐 가져가야 돼요? 삽 가져가야죠. 갈 거예요? 그 파서, 여기, 찾으면 10억인데. 그잖아. 이거 로또도 아니고. 집에 삽 있어요, 근데? 삽 있어요? 집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골에 가든가.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가겠죠? 그러면 버스 회사가 되겠지. 집에 삽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그럼 철물점이 잘 되겠지. 그치? 이 철물점이 논하는 거지, 철물점이. 엄청 잘 되겠죠? 그럼 철물점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철물점을 또 이제 삽을 만드는 우리가 지금은 대장까지는 안 한대. 하여튼 쇠를 만드는 곳이 잘 될 거고. 그리고 쇠를 만드는 곳이 잘 될 거고. 철물점이 잘 되니까 잘 돼가지고 우리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면 고깃집이 잘 될 거고. 고깃집이 잘 되면 양돈장이 잘 될 거고. 양돈장이 잘 되니까 양돈장 아들 옷 사주겠죠? 그럼 옷 사주면 뭐예요? 이제 옷가게 잘 될 거고. 옷 많이 팔려서 이제 회식하자. 소고기를 먹으면 그다음에 그럼 한우 이제 우리 한우를 기르고 뭐라고 하나? 한우 농가가 이제 잘 되겠죠. 농가가 잘 될 거고. 농가가 잘 되니까 너 이제 학원도 다니니까 학원이 잘 될 거고. 학원이 잘 되니까 술 처먹으니까 선생님이 술 처먹으면 이제 술집이 잘 될 거고. 우리가 이런 파급 효과를 노리고 해라.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쓰고 밥을 먹고 옷을 사입고 술을 먹고 잠을 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고용이 이루어지고 고용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다시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순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될 땐 국가가 개입해서 끌어올려야죠.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경제 침체를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극복하게 되는데 극복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케인즈를 따르는 이런 학파들, 경제학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또 뭐가 발생하냐면 석유 파동, 오일 쇼크, 원자재 가격, 우리 모든 재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건 석유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근데 이 석유가 가격이 폭등합니다. 적게는 40배, 많게는 80배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서 쇼크인 거예요, 쇼크. 두세 배는 그건 쇼크도 아니에요. 40배.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가격도 폭등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안 사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안 팔리니까 재고는 쌓이고 그래서 애들이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실업자 발생하고 사람들 돈이 없고 더 못 사니까 경제는 침체됩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침체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배우니까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그냥 침체가 아니고 물가는 오르면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대공황은 물가가 폭락하죠. 왜? 경기가 침체되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거꾸로 침체됐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경기가 침체되면 언제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이 언제 떨어져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근데 얘는 거꾸로 아파트 가격 오르고 근데 경기는 엄청 침체야.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때 국가가 뭘 해도 안 되죠. 왜?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내리고자 하면 우리가 경기는 더 침체되고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자니 아파트 가격이 더 물가는 더 오르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 왜 신자유자면 이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나서지 말아라. 국가 무용론. 국가가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에 맡겨라.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시장이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시장을 또 강조하게 돼. 시장을 강조.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을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입니다. 규제하지 말고 괜히 규제하지 말고 국가 세금 걷지 말고 놔둬. 그때 그렇게 놔두라고 하면서 복지도 좀 줄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줄이고 쓸데없는 복지하지 말고 쓸데없이 기업 이런 데다 세금 걷지 말고 그 다음에 규제도 하지 말고 놔둬. 그러면 애들이 기업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고 결국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보통 삼성 요즘에 막 이제 하니까 그냥 놔둬라. 괜히 나서지 말고 괜히 나서봐야 니네가 잘하는 게 뭐 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놔두면 기업은 놔두면 지들이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누가 망하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살고 그리고 잘 돈 벌고 성공하고 싶지. 기업도 마찬가지. 놔둬라.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레포 곡선이라는 거예요. 레포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레포 교수가 얘기한 이제 세금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조세율, 세율이에요, 세율. 그 다음에 조세 수입입니다. 세율을 높인다고 조세 수입이 많아진 게 아니다. 봐. 만약에 세금이 90%예요.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아무도 안 벌어. 그러면 수입이 뭐예요? 세입이 0이야, 0. 그런데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을 때. 이때가 조세 수입이 가장 높을 때. 이때의 세율. 근데 이때의 세율을 알 수 있냐? 모르지. 그러면 여기에 근접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를 하나 어때요? 세율 수입은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많이 걷을 필요 있냐? 요만큼 걷어도 조세 수입은 똑같다. 적게 하라는 얘기예요. 조세 세금 적게 걷으라고. 자, 이걸 듣고 우리가 국가의 어떤 경제를 우리가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 미국의 경제를 지휘하는 우리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이죠. 경제부 장관. 이 장관이 우리가 미국 경제를 이제 지휘합니다. 이 레포 교수의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겪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레이건노믹스. 그 뒤에는 사실은 레이건 뒤에는 다양한 이제 월가의 이런 자본주의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시장을 강조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제 이런 자유주의가 강조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시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규제를 줄여라. 규제 줄이고 그 다음에 복지 줄이고 공기업 너무 비효율적이다. 왜? 국가가 운영하니까 세금으로 다 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업 줄여라. 즉 이건 뭐냐면 민영화해라. 공기업을 민영화해라. 해서 우리가 시장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는 해결되고 나서 봤는데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도와주고 기업의 규제를 줄이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서 기업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이 고용이 창출되면 다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문제는 기업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했단 말이야. 낙수 효과.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고용도 창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해. 고용도 안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쌓아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부가 흩어지지가 않아. 파급 효과가 없어지고 집중돼 버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가 전국 이제 미국 자산의 50%를 가지고 가게 되는 이제 문제를 발생하고 빈부격차는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가 터졌어요 나중에? 이제 뭐가 터지냐면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뭐 AIG도 망하고 크라이스도 망하고 이제 우리 이제 IMF보다는 좀 덜 하지만 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때는 그냥 경기 침체입니다. 이제 금융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예요. 이거하고 틀려요. 스택하고 틀리게. 그냥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뭐가 나와요? 이제 국가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겼더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개입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뭐 합니까? 양적 완화합니다. 양적. 들어봤죠? 양적 완화. 못 들어봤어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 미국에서 시작했죠. 양적 완화. 뭐예요? 국가가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도 낮추고 그 다음에 국가가 돈도 막 쓰고 하면서 우리가 돈을 푸는 거죠. 통화량을 늘리고. 그래서 돈이 돌아가게끔, 쓰게끔 만드는 거죠. 이건 뭐예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죠, 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산업자본주의 때는 자유를 강조했다. 수정자본주의 때는 국가의 개입을 강조했다가 또 신자유주의 때는 또 비개입주의죠. 자유주의를 강조했다. 비개입주의. 다시 또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개입주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경제는 순환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본주의, 이런 경제 순환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배우게 되고, 이 자본주의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 때부터 이제 뭐가 이제 등장하냐면 혼합자본주의죠. 왜? 시장에다가 뭘 더하겠어요? 계획경제를 이제 가미한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혼합인데 뭘 강조하냐? 개입을 강조하냐? 그 다음에 비개입을 강조하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가게의 경제활동,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활동인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